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은 파리 대책이 나오기 이전으로 회귀해버렸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8월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는 더 올랐어요. 이 치솟고 있는 이 집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 늘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전략을 좀 챙겨드려야죠.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짜배기 투자처 한번 꼽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친절한 부동산 투자, 다양한 투자 노선을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자,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김정태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받겠습니다. 2077-6370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516-4455번 문자 번호도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 사연 접수 받을 거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목소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공부 먼저 살짝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 오늘은 서울 업무지구 분석을 통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부동산 투자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떤 곳에 투자를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이사님? 네. 기존에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학군 수요라는 부분이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을 텐데요. 학군 수요가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좀씩 줄어들고요. 저희가 이제 클 때만 해도 자녀가 3명이나 4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자녀나 두 자녀이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좀 약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교에서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학생을 못 구해서 폐교가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좀 약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 거리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 1시간에 얼마인데 그런 것들을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위성도시에 사는 분들은 뭐 평생에 몇 년을 버스 안에 갇혀 지낸다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 거리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가 가까운 곳에는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우선 1페이지를 먼저 보시고요. 네. 서울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파란색들, 하얀색에 가까운 부분들은 이제 인구가 종사자 수가 적고요. 그리고 사업체 수도 적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빨간 부분, 강남, 서초 부분이나 중구 부분에는 이제 색깔이 좀 빨강색에 가까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종사자 수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냥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데요.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그리고 노원구도 사실은 배드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위상이 달라졌고요. 후에 제가 서술하겠습니다. 종로구와 중구에서는 인구가 다 원래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28만 명에서 29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낮에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7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40만 명 이상이 다른 도봉, 강북이나 은평구, 중랑 등 외지, 우리가 말하면 약간의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자치구에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수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8만 7천 명이 있고요. 2만 4천 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3.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식업으로 조그만 식당이라고 해도 사장님이 한 분 계시고 주방장이 한 명 있고 배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래서 3인 정도의 사업체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숫자가 높아진다고 하면 강남은 70만 명에 7만 개의 일자리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10 정도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견기업 이상의 어떤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한 수요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서울의 기존에 4대 출근지가 있었습니다. 종로랑 중구의 그 도심 지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남권이 있고
그리고 영등포 안에 있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출근지 중에 제일 작기는 하지만 마포구의 업무단지 등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랑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과거의 자료입니다. 2015년의 서울 기준이기 때문에 마곡이라든가 판교, 그리고 강동 업무지구, 그리고 창동 역세권의 일자리가 몇만 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숫자가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이 지역은 어떤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요. 시간거리 비용의 이제 중요한 역설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하면 20일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20일 정도 근무하시면 하루 일당이 20만 원인 거고,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에 2만 5천 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2시간을 출퇴근에 이제 쓰게 된다고 하면 5만 원 정도의 교통 비용, 시간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 비용들은 1년으로 치면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땐 4% 정도의 은행 이자를 빌려서 쓸 수 있는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시간 거리 비용을 수익법으로 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우선 도심권역, 종로랑 중구를 말씀드리자면요. 관공서와 대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이 가장 임대료가 높은 부분이 아니고요. 도심권역이 가장 임대료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땅값 1등, 2등 뭐 공시지가 따질 때 항상 명동이 거론되고 있는데 명동 자체도 도심권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형 빌딩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종로나 중구에는 실제적으로 전 지역이 다 상업지입니다. 그 강남이나 여의도처럼 어떤 주거나 상업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이 나눠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용도 지역 자체가 오직 상업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개발 가능성이나 그 지가가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권역을 또 말씀드릴게요. 강남권역은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과 함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주변으로 해서 사옥들이 발생이 됐고요. 금융이라든가 IT 업종이 있었는데 IT 업종은 지금 디지털 단지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삼성, 그 잠실 지역, 남쪽으로는 양재천까지 포함되는 광범위한 지역이고요. 여의도에는 이제 금융타운입니다. 여의도에는 그 동여의도가 있고요. 서여의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여의도가 있고 서여의도가 있는데요. 국회의사당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의 동쪽 여의도가 먼저 개발이 돼서 동여의도라고 하고요. 가운데 IFC 빌딩 있는 데가 이제 가운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서쪽 국회의사당 쪽에 있는 조그만 업무단지들은 이제 서여의도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따 언급할 부분들이 판교의 테크노밸리, 구로 가산 테크노밸리, 상암, 강동, 송파권역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계속 업무 단지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심권역이고요. 종로, 을지로, 명동, 태계로, 그 다음에 서울시청 주변의 광화문이나 충정로 이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류 열기의 최대 수혜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경복궁에 가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요. 명동에 가면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대문에 가면 쇼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역이 한류 열기의 수혜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전 직업이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공급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는 많아요. 왜냐하면 거리 비용 자체가 이제 도심권역은 이동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소비가 빠른데 토지 작업이라고 하죠. 어떤 명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옆에 땅하고 붙어 있다거나 어떤 개발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많아요. 높이 제한이 있다거나 그래서 공급량은 제한적이지만 수요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번 정부나 박원순 시장님의 도시재생 사업이 포인트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영세한 업체는 이 지역의 공급량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평당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권역이고요. 강남권 자체는 지금 완성이 돼 있다고 봐도 되는 건데요. 어떤 교육이나 교통, 편의성 어떤 것들이 다 완성이 돼 있다고 해도 지금 100점 기준으로 보면 100점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요. 행정시설, 뭐 대형 복합 의료시설, 뭐 강남에 없는 것들이 없죠. 그리고 아파트 평균가격도 가장 높고요. 업무지구 가운데서도요. 재건축을 통한 가격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단지가 작년에 입주를 했는데 100원이었으면 우리는 좀 더 받아야지 110원 이렇게 하는 게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려도 그 가격이 고착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수익률이 낮아도 건물들이 잘 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 수익률 상품에서 그 대출을 얻을 때 3%를 얻는다고 해도 2점 몇 프로가 나와도 빌딩들이 넘어가요. 은행 이자도 못 내는데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에는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인데요. 처분소득이 강남권역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조금 나온다 그래도 빨리빨리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남권역에 이제 많이 있고요. 이종 지역의 종상향 부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종로나 중구에서는 전 지역이 상업지인 것처럼 강남에도 양재 주변에는 상업지로 어떤 타당성 조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요 대기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직장들도 실제적으로 테헤란로에서 뭐 IT 쪽이 뭐 판교 쪽이나 가산 쪽으로 옮겨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대체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임대시장에서 가장 높은 그 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의도권역을 보시자면 여의도권역은 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 2030 기본계획에서 50층 재건축을 거론해서 아예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은 여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아파트는 35층에서 안 된다, 50층이 된다 그런 지역인데 여의도에서 이제 재건축을 얘기할 때는 여의도는 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랑 접하지 않는 유일한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래서 매연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주변에 공원에 바람길, 어떤 행복이나 건강에 대한 지수들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에 그 재건축하는 부분들이 지금 키워드로 자리 잡히고 있고요. 금융, 증권, 산업지의 중심지입니다. 뭐 그 송도에도 그런 지역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실제로 금융이나 증권에 대해서 송도가 가져간 부분이 없고요. 여의도가 아직도 중심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 권역을 다 보셨는데요. 서울 지역의 업무지구 분포도를 보시겠습니다. 노란색은 기존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로랑 중구가 가운데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한강 위쪽으로 보면 마곡하고 상암지구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일 가운데 투명하게 된 지역들은 용산국제업무단지입니다. 왜냐하면 10년째 표류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어떤 좋은 소식들이 뉴스에 좀 나왔었고요. 강남에 이제 노란색의 업무지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가치나 가격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빨간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빨간 부분은 어떤 지역이냐면 마곡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지만 2020년, 21년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주를 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그다음 문정지구 그리고 창동 역세권 지역, 강동 업무 지역, 판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빨간 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빨간 지역은 제가 하나하나 찝어서 면적과 뭐 어떤 개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짚어드리겠는데요. 우선 창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빨간 점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창동 역세권 개발은 실제로 키워드 자체가 8만 개의 일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면 나머지들은 다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드타운에서 가장 약점이었던 게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자족 기능을 갖고 그 안에서 있다고 하면 개발 호재들이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키워드는 상업, 업무, 컨벤션, 호텔 4가지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 부분이 다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니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2030 서울 플랜에서 3도심지와 언급된 그 7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마포, 상암 이런 광역 중심으로 해서 그 위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뭐 다른 것들은 그 호재들은 개별적으로 검색하면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을 한번 쭉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서울 지역 내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외곽이십니까? 연락 받겠습니다. 저희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077-637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지금 분당에서 거주 중인데 아파트를 2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서현 쪽에 있는 그 미래타운 아파트 48평형이랑 예. 그 서울 쪽도 여긴 또 다른 데인데 저 정릉 쪽에 또 우성 아파트 좀 한 23평형 정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2채 좀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재 두 물건 중 하나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다 다른 쪽에 전세를 거주하고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자 용도로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예, 지금 거주는 분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당 서현 쪽에 한 아파트, 또 정릉 쪽에 있는 우성 아파트 한번 내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이사님. 네. 서현동 미래타운 아파트 48평형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 지역은 뭐 요즘 최고로 선호하는 역세권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대수가 지금 보니까 좀 작아요. 뭐 그 세대수가 좀 큰 아파트들이 좋은데 이것들은 세대수가 좀 작아서 실제로 사업성은 크게 다른 지역 같으면 없다고 하겠는데 분당은 가격이 박스권입니다. 비싸면 6억 후반대고요. 싸면 6억 초반대인데 이건 48평인데도 지금 가격이 아마 그 정도 갈 거예요. 6억 3천, 5천 정도 가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학군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분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경기 남부에서 입주 경기 실사 지수가 70% 이하로도 떨어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멀쩡하다고 해도 그 아래 지역에서 이렇게 미분양들이 2006년도에 용인에서 그 출발해갖고 분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분당권이나 판교 쪽은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우선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당에 이제 그 호재로 얘기 드리면 호재가 내년서부터 좀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뭐 동판교에 판교 트램을 깐다던가 그다음에 분당수로 자체가 거기 아래 분당수로 있잖아요. 그쪽이 공원화된다던가 아니면 네이버 사옥이 이제 내년에 확장하는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2020년서부터 더 갖고 계시면 좋은 일들이 분당권하고 판교권하고 같이 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판교 창조밸리가 이제 업무지구가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그쪽은 안정화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수혜 지역은 서판교랑 동판교가 맞고 분당은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영향은 미미할 건데요. 그래도 그 호재들이 많으니까 어떤 판교역, 임해역 주변에 뭐 GTX 개통이 되고 그 마이스 단지라고 그래서 백현동 아랫부분에 보면 자벌드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까지 이제 호재로 해서 그 마이스 단지가 꾸며지면 그 분당 수로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쪽까지 좋아지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48평이라 그래도 33평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게 단지가 조그마고 이래갖고. 그래서 다른 지역 같으면 팔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그냥 우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2개 물어보셨는데 정릉 우성 아파트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정릉에 이쪽에 이제 최고 그 호재라고 하면 우이신설 경전철 그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쪽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신문을 저도 봤는데 5%가 올랐네, 뭐 7%가 올랐네 그런데 2017년 자체가 오른 부분이고요. 경전철 자체 뭐 투자를 많이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을 볼 때는요. 서울역 가면 역이 굉장히 크죠. 예. 예, 서울역이 크고 어떤 광역 도시철도라든가 뭐 수서역 가도 좀 규모가 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전철역인데 경전철역은 어떻게 보면 그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데들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좀 큰데 그게 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어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거기에 유동인구에 맞게 역사를 짓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전철역 가보시면 좀 작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가 상권이 좋아진다, 뭐 엄청 좋아진다가 아니고 경전철도 보면요. 서울이 동그랗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중심지를 관통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나쁜 지역에서 조금 덜 나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만 주는 겁니다. 왜냐면, 경전철 자체가 두량인 데도 있고요. 뭐 네량인데도 짝수로 나가는데, 한강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두량인데 신도시를 2개를 지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타려고 경쟁률도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철 자체가 주는 파급 효과도 별로 없어 보이고 실제로 전세 가격이 노원구, 강북구 이런 정릉 이런 지역들이 원래 전세 비율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사긴 하는데 잘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업무 지역이랑 가려면 도심지하고도 경전철이 안 뚫렸으면 1시간 반을 가야겠지만 경전철이 뚫려서 이제 한 40분에서 45분 가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 가신다고 하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거는 분당 거는 우선 지켜보시고요. 정릉동 거는 우선 파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종로나 중구 쪽에도 가면 7천만 원으로 투자할 것들이 지금 어떤 조그만 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입해도 되고요. 다른 투자 대안 상품들이 있으니까 저는 정릉 우성 아파트는 파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건 점검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좀 판단을 내리시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정릉에 가지고 계신 물건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매도 쪽으로요. 방향을 예,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문자를 하나 열어볼까 합니다. 한 가지만 사연 열어볼게요. 7382번님, 내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송파 호원 베르디움 더 퍼스트 아파트 자세한 분석 부탁드려요. 분양권 곧 매수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사님 어떠십니까? 분양권 매수 동의하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공공택지지구라 할거 가격이 좀 많이 싸요. 그래서 그 평균 단가로 치면 뭐 2천만 원 초반대인데요. 실제 분양피가 이제 7천만 원 정도 발생됐다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음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들 때문에 그 전세가율이 좀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위례신도시랑도 가깝고요. 그죠? 그래서 전세가 부분을 체크하셔서 현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역에서 굉장히 멀어서 그 새 아파트라고 해도 별로 크게 나중에 인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8억짜리 아파트가 피가 붙었다고 하면 1억, 2억 정도 이상 다 붙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하철역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지역에 이제 대장 재건축 아파트는 오금동 현대 아파트인데요. 뭐 4호선하고 3호선하고 이제 그 두 군데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만약에 대체 물건이라고 하면 가격 투자 비용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부동산은 항상 현재 새 것도 좋지만요. 미래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새 아파트, 뭐 흔아파트, 새 아파트 수요는 있지만 헌아파트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을 더 보시는 게 저는 지금 내년에 물량이 많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매입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렇게 좀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물건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저희가 숨어있는 물건들을 골라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이철웅 소장,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네, 실시간 전화 상담은 2077-6391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여기로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물건 소개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챙기러 갈 텐데요. 이철웅 소장님 오늘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에 날씨는 굉장히 춥죠. 그러나 날씨 못지않게 굉장히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군사기지가 들어오는 지역, 또 540만 평 규모면은 분당이나 일산 1기 신도시 사이즈만한 그런 큰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에다가 요즘에 이제 렌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매물로 떠오르고 있는 바로 이제 평택의 미군 렌탈하우스 시장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이제 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 가면서 이제 그 렌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족 단위는 이제 외부 거주를 많이 하는데 그런 컨셉에 딱 맞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방 4개에 매달 월세가 220만 원씩 나오는 신축 주택이고요. 이미 특검이 통과되어서 지금 서류 접수 단계입니다. 11월 말에 준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느껴지는 미국 렌탈 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 정영근 이사께서 2건 준비하셨습니다. 이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입주가 시작된 마곡지구의 배후 주거지인 화곡역 주변의 역세권 다세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 건물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고 바로 인근에 또 재건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화곡 1주택 재건축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강서 힐스테이트와 같이 쌍벽을 이뤄서 이곳 지역 일대의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주변 지가가 크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본 물건은 대로변에서 접해 있고 역에서 도보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마곡지구 배후 주거지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화곡역 주변에 있는 뭐 유통단지라던가 생활 인프라로 인해서 앞으로 지가 그리고 매매가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매력적인 건 매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 이미 투룸 가격대 보면은 2억 중반을 넘어섰죠. 근데 2억 초반에 만나볼 수가 있고, 투자금 또한 뭐 굉장히 작은 3,500 정도면 가능한 대로변 건물 추천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지역은 바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도 지금 재건축 수혜와 그리고 롯데타워가 아직 업무동이 입주를 다 끝내지 못했죠. 업무동이 다 들어오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인구들, 직장인 인구들이 창출이 되고 주변의 수익형 물건들의 큰 가격 요소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3단계 9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이곳에는 두 가지 심지로 인해서 아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지역이 될 거고, 강남 쪽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송파구입니다. 앞으로 9호선이 연결이 되면서 크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방이동 오피스텔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물건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장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7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릴게요. 금액 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님, 일단 이 지역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화곡 지역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곳이 이제 마곡지구로 인해서 조명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 물론 마곡지구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면 투자 효과를 극대화를 누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선반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가격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오픈을 했을 때 거기에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죠. 지금 상가도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좀 끌어갈 수 있는 물건이 크게 먹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차익과 그리고 작은 저평가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살펴보면, 일단은 이곳에 있는 우장산역과 화곡역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곳에 그 아파트들이 마곡에 반영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크게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점이 크게 또 변화될 수 있는 지역이 이곳으로 좀 꼽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김포 상업지구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김포공항이 또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마곡지구로 이어지는 유통 라인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고, 또 이곳
화곡도 유통단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자체, 김포공항에서 이어지는 라인 자체가 상업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말은 뭐냐? 직장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높아서 실투자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곡 개발과 함께 이제 2022에서 25년 정도, 앞으로 2년에서 한 8년 정도 후면은 이곳의 개발이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한 여러분들 가격대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변모가 될 거고, 지금 현재야 뭐 2억 초반대 가격대지만 충분히 3억대까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한강공원 등 녹지공원들과 그리고 이곳 화곡역세권 주변에 녹지공간이 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전월세 같은 경우 쭉 우상향으로 그려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금 구애 안 받으시고 충분히 2년 후에 투자금 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앞으로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호재를 정리해 주시죠. 간단합니다. 일단은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인구, 뭐 유동인구랑 뭐 상주 인구가 40만 명입니다. 이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제 LG 사이언스파크를 입주 필두로 해서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지금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공사 현장들을 다 살펴보고 점검을 해봤는데, 마곡지구에 있는 그 인구들이 과연 뭐 화곡이라던가 목동 라인까지 크게 영향을 줄까 의문을 갖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충분히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목동 라인 더 커질 거고요. 얼마 전에 뭐 특목고 같은 경우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렇게 그 양천구에 있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걸 여러분들 보셨겠죠? 그때랑 마찬가지로 목동 라인과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강서구 라인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가격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3종 주거 지역이지만 대로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 이슈 시간에도 진단이 됐지만 지금 일부 지역이 상업지로 계속 변모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도심재생 프로젝트에서 우리 상업지 비율을 좀 늘리겠다는 또 골자 방안이 있죠. 이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써 부족했던 상업지가 많이 증설이 될 겁니다. 증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화곡동 역세권 주변을 잘 살펴본다면 여러분들께 큰 대가를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2020년도 월드컵 대교도 개통 예정이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한강변 기본 관리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곡지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크게 가격대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억 초반이면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가격대다 나중에 생각하실 정도로 많은 발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 건물 바로 뒤편에 화곡 1주택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올해 안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3월에 조합 설립 인가되고 9월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이 또 되게 된다면 6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또 아파트가 생기게 됨으로써 마곡지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개발 호재. 이제는 건물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어질 다세주택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본 건물 자체는요, 7층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층인 그 4층 물건을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본 물건은 시스템 에어컨과 옵션들 풍부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근무지들이 많고 업무 지역이 많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내부 한번 확인을 해보셨죠? 매매 가격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매가는 2억 2,500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2억 중반 다 넘어갔는데 혼자 2억 2,500 가격대, 본 건물 2동짜리니까 좀 가격이 적합한 가격에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1억 9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 3,500밖에 되지 않고요. 충분히 전세가 올라갈 여력이 많은 마곡지구 입주가 시작되니까 당연히 뭐 2억 이상까지도 전세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천에 80 정도 시세니까 훨씬 더 높아질 걸 감안하시고 투자한다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드릴게요. 저희 화곡동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어떤 점 생각할까요? 네, 이곳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화곡동도 같은 화곡동이 아니라 역세권 상위에 있는 마곡지구가 붙어 있는 지역이 있고, 신정동 부근에 있는 화곡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미래 가치 탄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그 점을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저희 강서구 화곡동 다녀왔고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보 정리하시죠.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주세요. 2077-6391번 열어놓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는 서울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평택으로 함께 가시죠.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미군 렌탈하우스입니다. 1호선 송탄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예요. 2017년 11월 중복 완료됐습니다. 이번 달요. 4층 건물로 지어져 있고요. 1, 2층 복층 구조입니다. 금액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220만 원에 월 22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8,800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9,2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철웅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평택입니다. 일단은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주목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좀 설명 주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어요. 너무 춥죠. 근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아마 초여름 날씨를 이렇게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제 평택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평택 인구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미군도 늘어납니다만은 평택 인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렌탈하우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바로 이제 미군 렌탈하우스 중에서도 가장 부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입지를 자랑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미군 렌탈하우스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미군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이 살기 때문에 혹시나 유사시에 부대에 이제 긴급 이렇게 다시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 경우에 차량으로 20, 30분 걸린다 그러면은 선호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대에서 가장 가깝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후문에서는 차량으로 1분, 제가 실제 거리를 실측해 보니까 한 500m밖에 되질 않고요. 정문까지는 1.3, 4km 정도, 따라서 차량으로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오산 공군 비행장 내에서 주둔하는 미군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쪽에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서울에서 이제 평택을 내려간다고 하시면은요, 송탄역에서는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내려가면은 이제 지제역 있죠. 지제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서와 연결되는 SRT가 개통이 되면서 지제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차량으로 SRT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평택이 많이 알려지게 됐지만은 540만 평 규모의 고덕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또 각광을 또 받고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덕 국제 신도시 내에 또 100만 평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삼성이 들어오면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입지면이라든지 또 수익면 내지는 또 가격면이라든지 건물 구조면에서도 좀 알짜배기 매물 하나 소개를 해드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어질 렌탈하우스이고요. 지어진 개발 호재 미래 가치도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인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강남처럼 이제 잘 알려진 지역도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바로 미군 서울에서 시작된 미군의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바로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라든지 이사단이 전부 다 평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군인, 그다음에 가족, 군무원,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또 민간인이라든지 관계 시설 종사자까지 총 인구를 내려가는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약 한 8만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올해 평택시 인구가 40만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10만 명 정도가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 미군이 내려가면서 시작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저 밑에 평택 팽성에 있는 미군 K6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K55 공군기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미군이 이전에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이제 이 평택인데 강화가 되고 있는데 바로 오산 공군 비행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미군발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발 호재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540만 평 규모의 지금 한창 조성되고 있는 미국 고덕 국제 신도시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기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만큼의 큰 대규모 국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분양도 지금 굉장히 핫하게 분양이 되고 있고요. 이미 프리미엄도 꽤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덕 신도시 그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요, 100만 평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최대
100조 규모의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금 현재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덕 국제 신도시가 보물건지에서 300m 바로 전방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평택이 그만큼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멀었습니다만은 수서 SRT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미군들이 서울을 오고 가고 할 때 또 우리 일반인들이 또 서울에서 평택을 내려갈 때도 수서 SRT 역사를 이용한다 그러면 2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는 줄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개발 호재가 듬뿍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11월 준공 완료. 이번 달에 준공이 갓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복층이라고 아까 정보를 봤는데요. 네, 아마 우리 박소연 MC께서도 가서 보시면은 정말 살고 싶다는 그 충동이 마구마구 일어날 정도인데요. 제가 오면서 건물주랑 통화를 했는데 이미 특검이 통과되어서 이제 서류가 접수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공이 다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상 1층과 2층이 분리가 되는데 2층에는 이제 방 꾸며져 있는데 방이 4개, 1층은 주방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에어컨이 5대. 이곳 같은 경우는 미군 렌탈하우스이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 현재 사진에 나오는 게 실제 사진입니다. 저걸 그대로 다 드린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목으로 남은 계단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1, 2층 같은 경우는 1층에 데크를 깔아드렸고 3, 4층 같은 경우는 옥상에 파고라.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식탁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커튼, 소파, 또 뭐 침대, 뭐 화장대라든지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큼직한 이런 가스레인지라든지 오븐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듬뿍듬뿍 다 넣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1, 2층이 한 세대, 3, 4층이 한 세대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미군들이 차를 2대씩이나 운영을 하더라도 전혀 주차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미군의 뉴지를 100분에 충분히 반영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어보고요.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죠. 매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투자 시 어떻게 좀 계산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까 우리 MC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뭐 보증금이 220, 월세가 220에서 저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자, 1, 2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매매가 4억 8천이고요. 3, 4층 고층은 5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 2층 밑에 층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매매가 4억 8천이고요. 보증금이 왜 220이냐면은 처음에 입주할 때 220만 원을 예치금 형식으로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월세가 매달 선불로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220만 원 예치를 해놓은 다음에 월세가 매달 선불로 들어오고요. 혹시나 나갈 때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예치금으로 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치금은 나중에 내줘야 되는 돈. 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2억 8,800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1억 9,200밖에 들어가진 않지만은 매매가가 4억 8천을 투자를 해서 1억 9,200을 투자를 해서 매달 월세가 220만 원, 노후가 든든하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 다녀왔습니다. 미군 렌탈하우스였습니다. 화면 통해서요. 정보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입니다. 방이동으로 가시죠.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입니다. 개통 예정이 신방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을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3억 2,1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1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이동으로 한번 가보죠. 이사님, 어떤 입지적 특징 갖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잡기 힘든 그런 좋은 위치입니다.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는 바로 9호선 라인, 송파구의 9호선 라인 중에서도 올림픽공원 앞에 자리를 하면서 방위 상업지 그리고 롯데타워까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이곳 신방위 역세권 도보 30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요 9호선이 개통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몽천토속역을 도보 2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송파구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인프라들이 쇼핑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모두 잠실과 방이동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말고 바로 내년 뒤가 더 기대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헬리우시티 만세대가 입주가 시작되면서 여기 있는 인구들 다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롯데타워 방위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상권은 내년 바로 19년
정도에 18년에서 19년 정도에 3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비로소 꽃을 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선점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업지에 위치한 건물이니만큼 상업지는 뭐 상업 인프라들을 만드는 용지죠. 근데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가 아파트,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어지는데 그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희소 가치를 보고 선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가 3억 초반이지만 충분히 4억 이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볼까요? 설명 좀 주세요. 네, 일단 이곳을 연결을 하면 강남 쪽과 연계되는 바로 국제기류 복합지구를 먼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기류 복합지구는 마이스 산업단지와 그리고 종합동 경기장의 리모델링 그리고 컨벤션센터 건립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또 핵심 심장부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종합운동 경기장과 그리고 한다름에 연결되는 9호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 배후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9호선입니다. 9호선 3단계가 개통이 되면서 지금 연기가 한번 됐었죠. 바로 내년 하반기면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방위역과 도보 30초 거리, 신방위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올림픽공원에 가면서 그리고 방위 상권, 그리고 송파구청, 그리고 롯데타워를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없다가 생겨나면 크게 지가가 변동이 되죠. 이 지역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역이고 상업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업 인프라가 모두 새롭게 환골탈퇴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먼저 선정을 한다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제가 단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요. 바로 앞에 미성크로바도 재건축이 들어가고 위에 주공 5단지라던가 또 장미 아파트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미성 타운까지 다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을 비롯한 그리고 아파트의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지가가 지금 있는 평당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 선례를 보자면 여기 하단에 있는 가락시형 아파트 생겼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요. 여긴 충분히 평당가, 지가 1.5배 이상 뛰어오를 거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억 2천이지만 충분히 4억이 넘어가는 가격대로 변모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시면 충분한 대가가 오는 그런 건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질지 가격도 체크해 주세요. 네, 이 멋진 건물 16층으로 지어집니다.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는 분양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피스텔도 지금 도로변을 향한 남향 건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임대사업자 활용하시면 취등록세 다 감면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또 여러분들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풀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젊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소형 오피스텔이라는 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역과 30초 거리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아닌가. 대로변 건물 바로 뒷건물입니다. 충분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주변에 빌라 가격, 다세주택 가격이 3억 2천을 상회하는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물건은 거기에 비해서 상업지 초역세권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3억 2천100. 그리고 전세가 보수요 잡았을 때 2억 7천, 그러면 5,100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신 못 올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도 1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좋은 자리에 물건이니만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월세 받으실 분도 2, 3천 보증금에 월 120 이상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수익률 면에서도 안정적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투자하실 분들 위해서 어떤 점 유의할까요? 네, 이런 지역일수록 역과의 거리감 그리고 주변에 업무동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곳은 수익형 물건이고 오피스텔입니다. 가까이 어떤 게 존재하는지 봐야 되는데 본 물건은 딱 맞죠? 상업지 크게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업무동이 오픈하면 2만 명의 수요까지 바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값어치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니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방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까지 살펴봤고요. 방금 말씀 나눈 우리 정영근 이사 무료세미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정영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수익률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주세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연락주세요. 저희 3건 받고요. 방송 이후에도 끝자리 6391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